새로운 신, 매우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밤턴 소년단님, 신장식 감기 걸렸다. 헬마는 반성하라. 왜 헬마 보고 반성하라고? 제가 옮겼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 목감기 아니고요. 코감기.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토요일부터 약간 증상이 있어서 어제 비타민C 폭탄 투하 과일 굉장히 많이 먹었고요. 주로 누워서 밀렸던 못 봤던 동영상이나 영화를 보면서 어제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기가 유행입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뭐 코로나는 엔데믹 선언을 했지만 독감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우리 그래서 이렇게 조금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얼른 또 오늘 밤에도 비타민C 폭탄 투하 많이 할 테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요. 헬마도 감기 걸리셨다. 네, 제 목소리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 전파로는 전파 안 됩니다. 잘 들으시고요. 예, 듣는 거는 뭐 아무 문제 없으니까. 예. 자, 오늘도 김남국 소위 코인 의혹, 코인 이슈 관련된 이야기들이 뉴스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액의 코인 보유와 이제 투자 논란에 휩싸였던 김남국 의원 어제 전격적으로 민주당 탈당을 선언하고 오후에는 탈당계를 접수를 했습니다.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이제 탈당계를 접수하면 즉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무소속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을 해서 윤석열 정부의 이딴 실정을 이 이슈로 덮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흘린 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구체적인 정보가 어떻게 왜 이 시기에 나오게 됐는지 지난해부터 이제 수사를 해서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됐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5월 연휴를 앞두고 이 이슈가 언론을 통해서 터져 나왔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시기가 공교롭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거래 날짜나 보유 수량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물론 이제 정보가 흘러나오는 과정 그리고 시기, 타이밍 이런 것들은 이제 공교롭다는 지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날짜라든지 보유 수량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할 필요는 있는 게 조선일보가 이제 보도를 하고 나서 김남국 의원이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보유 수량이라든지 뭐 실제 거래 날짜라든지 이런 게 표시되어 있는 캡처 화면을 페이스북에 올렸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날짜와 액수를 특정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뭐 이런 어떤 코인 거래 같은 경우는 지갑을 특정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노출된 측면이 좀 있다. 이걸 이제 같이 좀 섞어서 이제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에 코인 거래를 한 의혹에 대해서는 오늘 방송에서 본인도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상임위 시간 내냐 혹은 시간 외냐 뭐 이걸 떠나서 제가 너무 잘못했다라고 좀 인정했고요. 그러면서 당시의 거래 금액 자체는 몇천 원 수준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몇천 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김어준 씨 같은 경우도 석연치 않은 반응을 좀 보였는데 그 시간대에 굳이 거래를 하면서 몇천 원대 거래를 했다는 게 납득이 잘 안 간다. 이렇게 되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 의원 같은 경우는 과연 몇천 원을 거래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그렇게 했다는 건지 뭐 저도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현재까지 드러난 언론에서 나온 사실관계나 또는 본인의 해명이나 이런 걸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가정적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뭐뭐라면 문제다. 근데 확인된 게 아직 분명찮아요. 뭐뭐라면 문제다라고 했을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라면 문제다. 문제죠. 그다음에 또 뭐 에어드롭 방식 이게 커피 쿠폰 정도가 아니라 뭔가 특정한 의도로 가지고 일반인들보다 많이 받았다면 문제다. 문제죠. 근데 그거 사실관계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라면 사설이라고 뭐뭐라면 문제다. 그 가정이 성취가 안 됐는데 뭐뭐라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가 있다. 지켜봐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미국은 코인이 합법이지만 중국은 불법이고 우리는 규제하는 법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문제가 되느냐라고 봤을 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영장 청구했었다고 해요. 김남국 그 의원. 근데 그거는 지금 영장이 금융계좌 보자는 영장 두 번 다 기각됐죠. FIU도 아니 우리는 원래 기준이 되면 그냥 넘기는 거지 특정인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있다 없다 우리가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다시 해명을 했죠.
그렇다면 현행법 위반 여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냐, 이것도 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을 할 수는 있겠지만 현행법을 위반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요일 날 김준우 변호사도 현행법 위반 여부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가 됐고요. 세 번째는 본인이 인정한 바와 같이, 오늘 아침에 사과한 바와 같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요 세 가지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저도 주말에 집에 있으면서 쭉 살펴봤는데 이 세 가지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살펴보면 되는 게 아닌가. 가정이 실현된다면 그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치 이게 나라가 망한 것처럼 보도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실체를 정확하게 보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목, 그러니까 코인에 대한 어떤 에어드랍 무상 지급이나 혹은 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거래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오늘 김남국 의원도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드랍 방식으로 무상 코인을 지급받았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거에 대해서 이게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것처럼 가상화폐를 예치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거에 따라서 이자를 받는 셈이 되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고 마치 공짜 코인을 받는 것처럼 왜곡된 기사를 써왔는데 제일 억울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미공개 정보를 얻을 만한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의정 활동을 하는 동안 미공개 정보를 얻으려는 생각도 기회도 없었다라고 오늘 방송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그 민주당에서도 진상조사단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검찰은 피의자로 입건을 했으니까 영장을 금융계좌를 좀 보자는 영장을 신청을 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 수사가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아마 이재명 후보의 대선 자금 당시로 이제 연관을 지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두 번 기각이 됐기 때문에 작년 10월하고 11월 달이라고 했죠. 네. 다시 영장을 칠지 어쩔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 자, 어제 혁신의총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하죠. 근데 일단 김 의원이 탈당하고 나서 오후에 민주당의 이제 쇄신 의총이 열렸는데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까지 이제 포괄해서 다루는 게 원래 목적이었는데 그 얘기보다는 주로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뭐 양기대 의원,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 중에 한 명인데 재신임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이제 직격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서른 의원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비명계인데 차기 대선 출마 등 이제 정치를 길게 할 분이기 때문에 멀리 보고 지금은 당을 위해 결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취 표명을 요청하는 이 목소리들이 일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의총의 주요 안건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한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이재명 대표한테 오히려 이번 기회를 새로운 어떤 혁신을 위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들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뭐 혁신 결의안이 불충분하다 이런 얘기들도 오늘 오후에 언론에서 쭉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6가지, 뭐 한 서너 가지 정도 이제 약속을 내놨는데 코인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 그리고 징계, 이건 이제 조사를 끝내지 않고 계속 하겠다라는 의지고요. 그리고 당 윤리규범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윤리기구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겠다. 5월 중에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그리고 전당대회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라는 혁신 약속이었는데 이것들이 대부분 아무래도 이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쪽에 무게중심이 많이 실리다 보니까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건지 좀 불명확하다라는 비판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총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네. 향후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이나 자정을 위한 세부 방침들 논의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또 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소위 진상조사단이 어떤 또 결과를 내올지, 그리고 그 검찰이 수사를 진행을 할지, 진행을 한다면 어떤 결과를 내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찰단이냐 설명회냐, 국장급 협의 한일 간에 있었는데 네. 뭐 굉장히 긴 시간 얘기를 했는데 기본 접근법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상당한 격차가 아직까지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파견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 12일에 한일 양국이 협의를 했는데
최종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했고요. 다만 23일에서 24일을 포함해가지고 3박 4일로 방문한다라는 일정만 확정이 됐습니다. 시찰 범위나 항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원래 예정됐던 시간을 훌쩍 넘겨가지고 한 4시간, 5시간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오후에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지금 협의를 이어갔을 정도로 줄다리기가 이제 상당히 좀 이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쪽에서 일본에 요청한 거는 일명 맥시멈 리스트입니다. 최대치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거를 일본 측에 전달을 했는데 일본 측은 좀 회의적인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국장급 협의에서는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려운 굉장히 좀 이 비밀 단계가 높은 시설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즉답을 피하고 소위 이제 상부에 물어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좀 취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일부 방류 관련된 시설, 그러니까 오염수를 실제로 방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일본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개가 좀 곤란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계속 말씀을 드렸던 알프스 시설, 그러니까 다핵종 제거 설비 같은 경우도 가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협조를 거부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동안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현재까지 대단히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번 주에 다시 실무 협의를 재개하겠다라고 했는데 전해지는 소식들을 보면 협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가라는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선을 딱 정해놓고 이 선 넘지 마라고 하는 것이 협조적이라는 말인가, 협조적이라는 말의 뜻이 바뀌었는가, 좀 제가 귀가 좀 의심스러웠고요. 이 시찰단 대한민국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만은 벌써 2번이나 시찰했고요. 그다음에 남태평양 도서국연합,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14개 도서국가 시찰했거든요. 대만은 시찰하고 바로 직전에 수산물 수입을 허용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한 번 시찰을 했어요. 즉 시찰이 수산물 수입의 빌드업 과정으로 사용이 됐다. 사실상 명분을 주는 과정이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남태평양 도서국연합에서는 시찰 이후에 방류하지 마라. 근데 귀등으로도 안 듣죠. 그렇죠. 예, 아무런 답변을 방류하지 말라는 공식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14개국이 모여서 있는 단체 그 국가 단위의 협의체에서 방류하지 말라 그랬는데 일본은 공식적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류하지 네. 말라는 의견에 대해서. 그럼 우리 시찰단은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검증하고 어떤 의견을 내고 그 의견에 일본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이미 정해진 수순을 향해서 빌드업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지 걱정 어린 눈으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일본 정부가 결국 어떤 입장이냐가 지금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줄 거냐 말 거냐, 어느 정도로 공개할 거냐를 일본이 결정하게 돼 있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지금 이제 일본 현지에 있는 그러니까 장정욱 일본 마스야마 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제 원자력 정책 관련해서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MBC 김종배의 시선 집중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전하는 내용에 따르면 일본 쪽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일단 금요일에 있었던 한일 국장급 협의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반해서 일본은 굉장히 좀 짧게 보도되는데 그쳤고, 이번 협의에 대해서도 우리는 협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비해서 일본 쪽에서는 이 자체를 설명회다라고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국장급 교섭이나 협의가 아니라 일본에서는 그것은 설명이다. 그렇습니다. 시찰단이 오면 어떤 과정을 거쳐가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자리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는 거는 우리 정부 쪽에서 얘기하는 사실상의 검증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먼 이런 행사가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전해진 소식이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가 일본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는 또 뭐라고 했냐면 한국 시찰단 관련해 가지고 이미 내가 지난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시찰단 파견을 먼저 제안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 일본 총리이고 자민당의 이제 거두 중에 한 명인 정치인이 굳이 먼저 시찰단 파견을 제안했다라고 한다면 일본 측에 불리하게 작동할 거를 알면서 제안했을 리는 별로 없을 것이고,
결국 이 시찰단의 목적이라는 거는 방류를 목전에 두고 형식을 갖추기 위한 일종의 이제 들러리 목적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 눈을 좀 이렇게 아유 이런 말씀을 하셨네라고 했던 거는 소위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라는 분이 핵 관련된 그 공부를 하셨던 분이죠. 나는 1리터도 마실 수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일본은 믿어야 된다. 또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연구자 관련해서는 저희도 이제 언론들을 통해서 여러 번 지적을 드렸습니다만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라든지 이런 일본과 관련된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도 상당히 돈을 많이 써서 각종 연구 자료들이나 연구자들을 누적시키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이제 그런 연장선상에서도 이제 좀 의심을 해볼 만한 대목일 것 같고요. 한두 사람의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어떤 언론이 지적했고 또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하기 전에는 농도가 어느 상태고 어떤 물질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처리하고 나서 채취를 해보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검증이 돼야 그걸 우리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소식입니다. 근데 이 발언을 한 자리가 저선량 방사선 영향과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공포가 집어삼킨 과학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자간담회였고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학회가 주최한 자리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문 제기를 하는 분들은 공포에 사로잡힌 비과학적인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되는 셈이라서 좀 우려가 됩니다. 자, 후쿠시마 오염수 정말 1리터 마셔도 괜찮은 건지 저희가 그 전문가 섭외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 장관이 정부 여당 간호법 제의 요구권 건의하기로 결정, 즉 대통령한테 간호법 거부권 행사해달라 이렇게 건의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일이 화요일이고요. 국무회의가 열리는 날인데 이날 내일 이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제2 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라고 건의하겠다라는 방침을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 5가지. 어제 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인데 거의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보건 의료인들 사이에 신뢰와 협업을 저해한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협회라든지 뭐 다른 협회들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와 간호를 분리하는 방안이다라는 거고, 간호조무사들을 차별하고 신카스트를 만드는 제도다라는 주장, 그리고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의 일자리를 뺏을 것이다라는 우려, 그리고 간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은 굳이 간호법이 없어도 법률적인 근거를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오늘 이 5가지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을 했습니다. 일단 그 의료인들 간의 협업을 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미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 내용을 거의 그대로 따왔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현행 의료법이 문제라는 거냐라는 이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 체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간호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 OECD 33개 국가를 포함해서 전 세계 90여 개 국가에 존재한다라고 이제 정리를 했고요.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이제 업무 관련 규정은 이미 현행 의료법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다. 갑자기 간호법에서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냐라고 지적을 했고,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간호법의 돌봄 사업을 독점해서 이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돌봄 사업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간호사 처우를 위해서는 법률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법률적 근거가 필요도 없는데 왜 여당은 별도 법안을 내고 수정 제안을 하는 것이냐라고 또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냐 아니냐 이걸 놓고 마치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 지금 이제 정부 여당에서는 공식 공약집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당시에 이제 대선 후보로서 간호협회를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수건 사업을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힘쓰겠다 약속을 했었던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도 당시 정책본부장이었던 원희룡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함께 찾아가서 입법화를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공약 위키에도 게재를 했었기 때문에 단순히 공약법에 들어갔느냐 아니냐만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측면이냐라는 지적은 나옵니다. 네,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